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구 선생입니다. 오늘은 고2 11월 영어 어법 어휘 유형 해설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내신 자료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29번부입니다. 어법상 틀린 것은인데요. 우선은 우리가 어떤 부분을 많이 봐주냐면 접속사, 대시나 이런 것들 많이 봐주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혹은 접속사 같은 when도 봐주고 그 다음에 동사도 이렇게 봐주고 능동, 수동도 봐주고 자, 모든 것들을 다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봐야 됩니다. 갑자기 뭐 부사 같은 거 나오면은 이번 수능에 부사가 나오긴 했지만 부사는 답으로 나오긴 조금 어렵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먼저 고려하고 부사 같은 거, 형용사 같은 거를 고려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이렇게 in some case 어떤 경우에 preemptive move 주어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 나오고 보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대시 나와요. 그리고 뒤에 주어가 없으니까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intent를 수식하거나 announcement를 수식하거나 의미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 그리고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대수로 바꿀 수 있다. 그쵸? 꼭 위치나 후행은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1번 괜찮죠? 2번 볼게요. 어떤 결정이나 행동인데 시간에 있어서 한 지점에 있어서의 결정이나 행동은 훨씬 더 보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보다요? Doing it at a different time point. 다른 시간에 하는 것보다요. 이제 된 다음에 doing이 나오냐 이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된은 전치사라고 배웠을 수도 있겠지만 된은 전치사는 아니에요. 전치사는 아니고 다만 된 뒤에는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올 때 주어 동사가 뻔하면은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then 뭐 사람이라고 하면 then people are doing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생략이 되기 때문에 바로 ing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2번 괜찮습니다. 3번 볼까요? preemption 주어 may involve 포함합니다. 뭐를 포함하냐면 upweighting advertisement, advertising 뭔가 광고를 포함한대요. for a period 어떤 기간 동안이요. before and during 자 이전과 도중에라는 거죠. 근데 어떤 이전과 도중에요? When a new entrant launches into a market 새로운 진입자가 시장에서 론칭을 했을 때 라고 하면서 before and during when 해가지고 이렇게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절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혹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명사구나 명사절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명사절 그러니까 간접의문문 when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4번 한번 볼까요? 4번 보면 여기 there is little, very little 되게 거의 없습니다. in the way of market demand 어떤 시장의 수요에 있어서요. that are not accommodated 이렇게 되는데 이 that are not accommodated 딱 보면 뭔지 아시겠죠? 주격 관계 대명사인 겁니다. 주격 관계 대명사가 이렇게 market demand를 수식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주격 관계 대명사의 동사의 수일치는 누구한테 합니까? 선행사에 하죠. 선행사 보니까 어때요? market demand가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얘 단수니까 얘도 뭐가 돼야 됩니까? 단수, is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It is more difficult for competitors. 훨씬 더 어렵습니다. 경쟁자들이 발견하는 걸요. 뭐를요? Untapped pocket. 어떤 시장의 수요의 주머니인데 어떤 주머니냐면 자, 탭하면 건드리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탭하면 건드려진, untapped하면 건드려지지 않은 포켓이라고 해서 이런 주머니가 뭔가를 능동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건드려지는 이라고 해서 과거분사, 수동의 의미를 쓰는 게 괜찮죠. 그래서 5번도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4번 관계대명사의 수일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번 한번 볼게요.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내용이 여러분들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같이 따져보면서 가볼게요. 자, 우선 카운터 쉐이딩이라는 것부터가 말이 어려워요. 뭔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카운터 쉐이딩 이렇게 영어로 우리가 하고 가겠습니다. 카운터 쉐이딩은 어떤 과정인데 어떤 과정이냐면 optical flattening 이것도 모르겠어요. optical flattening이 모르겠으면 그냥 뒤에 설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어떤 동물들에게 위장을 제공한대요. 오케이. 동물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위장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optical flattening 하면 되게 시각적인 평탄화라는 건데
모르니까 우리 실전에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를 단어를 해석할 수 있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통해서 이해하면 됩니다. 그 동물이 위장하는 거래요. When sunlight illuminates an object from above, the object will be brightest on the top. 자, 태양빛이 비추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물체를 비추면 그 물체는 위에서 가장 빛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고기가 돌아다니다가 위에서 이렇게 빛이 오게 되면 등 쪽이 가장 빛날 거 아닙니까? The color of the object will gradually shade darker toward the bottom. 그리고 그 물체의 색은 점진적으로 그림자가 젖을 겁니다. 어떻게? 더 까맣게, 더 어둡게 그림자가 젖을 거예요. 아래쪽으로 갈수록. 오케이. 맨 위에가 가장 빛나니까 아래쪽으로 갈수록 어두워지겠죠? 이런 거를 그림자라고 하는 겁니다. This shading gives the object depth and allows the viewer to distinguish its shape. 이러한 그림자가 물체에게 깊이감을 주고 그 다음에 그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모양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한대요. 괜찮죠? 그 깊이를 준다는 게 뭐냐면 위는 밝고 아래는 어두우니까 그 깊이의 차이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Thus, 그러므로 even if an animal is exactly but uniformly the same color as the substrate. 자, 뭐일지라도요. 동물이 정확하게 그리고 동등하게 같은 색일지라도요. 그의 밑바탕과 그러니까 바닥 부분과 같은 색이어도 it will be easily visible. 쉽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뭐 할 때? 빛이 비춰지면. 오케이. 괜찮죠? 이렇게 allows the viewer to distinguish its shape.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모양을 구분할 수 있게 한다고 하니까 visible도 괜찮은 겁니다. However 나오죠. However, 대부분의 동물들은 are darker above. 대부분의 동물들은 위에가 더 어두워요. 그 밑에보다. So when they are illuminated from above, 그들이 위에서부터 빛이 비춰지면 그 어두운 등이, 그러니까 위에 쪽에 있는 어두운 등이 비춰지고 그리고 더 밝은 배 쪽이 그림자가 진대요.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는 더 어둡고 아래가 밝은데 빛이 비쳐서 위에가 조금 더 밝아지면 색이 비슷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however가 나오면서 글의 내용이 바뀐 거 아닐까요? The animal thus appeared to be single color. 자, 어두웠던 위에가 밝혀지고 밝았던 아래가 그림자가 젖으면 하나의 색으로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blend in with the substrate. 그리고 밑바탕과 섞이게 됩니다. 밑바탕과 섞인다라는 표현을 보고서도 얘랑 싱글 컬러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도 있고 이 원리,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서 갔다면 여기를 통해서 4번을 유추할 수도 있겠죠. 이런 패턴의 색은 혹은 counter shading한 것은 reinforces the visual impression of shape. 모양의 시각적인 인상을 더 강화하나요? 아니죠. 주변 환경과 같은 색이니까 오히려 안 보이게 되겠죠. reinforces가 아니라 뭐 destruct 같은 뭔가를 없애버리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5번. 자, 그러면 이제 41번, 42번 볼 텐데요.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A, B, C, D, E 이 어휘만 따라가면서 해도 주제가 충분히 나옵니다. 왜냐면 어휘만 따라가도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까요? 이미 어휘를 따라가는 과정 중에서 글의 내용이 이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전체 맥락을 보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로스타일 이런 사람이 이거 해석할 필요 없어요. 뭔가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연구냐면 우리의 뇌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뭐에 뛰어나냐면 뭔가 일관성 있는 이야기, 우리를 스스로 기만하고 우리를 속이는 일관성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되게 뛰어나다랍니다.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뒤에 내용을 봐야 A를 알 수 있겠네요. 뛰어난 건지 아니면 못하는 건지는. In the study, 그 연구에서 split brain patients were shown an image such that it was visible to only their left eye and asked to select a related card with their left hand. 자, split brain 하면 뇌가 분리된, 그러니까 좌뇌와 우뇌의 연결이 끊겨버린 사람들을 얘기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이미지를 봤는데 어떤 이미지냐면 그것이 오직 그들의 왼쪽 눈에서만 보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관련된 카드를 그들의 왼쪽 손으로 고르라고 한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왼쪽 눈과 왼쪽 손이면 여러분들 어떤 뇌가 작용을 하게 되냐면 오른쪽 우뇌의 작용을 받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좌뇌와 우뇌가 분리된 사람이에요. 서로 소통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왼쪽 눈과 왼쪽 손을 사용하게 했으니까 우뇌만 사용하는 상황입니다.
In a split brain patient, the connection between the right and left hemisphere has been broken. 연결이 끊어졌고요. Meaning no information can cross from one sphere to the other. 어떠한 정보도 한 뇌 방구에서 다른 방구로 이동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환경에서 우뇌는 was doing all of the work. 모든 일을 하고 있어요. 자, 왼쪽 눈과 왼쪽 손으로 하는 거니까 우뇌가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좌뇌는 was aware of what was happening.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모르죠, 당연히. 서로 연결이 안 돼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떤 정보도 연결이 안 된다라고 했다는 걸 근거로 B를 풀어주시면 쉽게 나오게 됩니다. 자, because language is processed and generated in the left hemisphere. 언어가 좌뇌에서 처리되고 생산되기 때문에 the left hemisphere is required to respond. 앞부분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요청한 겁니다. 그 참가자들에게 왜 그들이 카드를 선택했는지, 그 카드를 선택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언어는 처리되고 생성되는 거죠. 좌뇌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좌뇌는 이제 반응하도록 요구가 되는 거야. 오케이. 우뇌를 통해서 활동을 했고 이제 좌뇌를 사용해서 그거를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나 because of the experiment's design, only the right pair knew why the participant selected the card. 자, 이 실험의 디자인 때문에 오직 우뇌만 그 왜 참가자가 그 카드를 골랐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쵸? 그 결과로 이 사람이 그 참가자들로 하여금 뭐하도록 to be silent, 되게 조용하도록 기대했습니다. When asked to answer the question, 그 질문에 답하도록 요청받을 때 우뇌로 활동했기 때문에 좌뇌는 그거에 대해서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말을 안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건 괜찮죠. 괜찮죠. 그러나 대신에 자, but instead가 나왔으니까 이 C와는 반대된 얘기가 나오겠죠. 모든 사람들이 fabricated a response, 어떤 대답을 지어냈대요. 오케이. 대답을 지어냈다면 처음에 기대했던 건 뭐예요? 조용하길, 대답을 안 하길 바랬던 거죠. 그러니까 C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The left hemisphere was being asked to provide a rationalization for a behavior done by the right hemisphere. 좌뇌가 요청받은 겁니다. 어떤 합리적인 정당성을요. 그렇죠? 제공하기를. 뭐에 대한? 우뇌에 의해서 되어진 행동에 대한 합리적인 정당한 설명을 제공하도록 요청받은 거야. The left hemisphere didn't know the answer. 좌뇌는 답을 몰랐어요. 왜냐면 우뇌만 아니까. But they didn't keep it from fabricating an answer. 그냥 그것이 막지는 않았어요. 답을 만들어내는 걸 막지 못했습니다. The answer, however, had no basis in reality. 그 답은 현실에서 아무런 기반이 없었어요. Now, if this study had been limited to split brain patients, it would be interesting but not very relevant to us. 만약에 이러한 연구가 만약에 뇌가 분리된 환자들에게로만 제한이 된다면 이거는 우리에게 이건 흥미롭겠지만 우리와는 관련이 없을 것입니다. It turns out split brain patients aren't the only ones who fabricate reasons. split brain 환자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모두 그렇게 합니다. 라고 하면서 글이 마무리가 되죠. 오케이. 그래서 전체 실험 내용 이해되시죠? 이거를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긴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긴 글을 보는데 좀 익숙해지시게 되면 이런 유형들의 문제들을 자주 풀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게 되면 이 41번, 42번이 얼마나 글이 깔끔한지 그리고 다른 지문들, 특히 빈칸에 비해서는 얼마나 쉬운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쫄지 마시고 길이로 쫄지 마시고 글이 다른 것보다는 쉬우니까 주제 문제 정도의 난이도니까 얘들 많이 연습해 보시고 그리고 실전에서 푸실 때는 뒤쪽 41번, 42번을 먼저 풀어보세요. 그러면 시간 부족해서 이 쉬운 풀만한 문제를 놓치는 일은 없으니까요. 어쨌든 얘는 자, 좌뇌와 우뇌가 서로 분리된 사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도 어떤 우뇌가 했던 일을 좌뇌가 잘 모를 때 좌뇌가 조용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41번 한번 볼까요? Which side of the brain do we tend to use more? 어떤 뇌를 더 많이 사용할까요? 아니죠. How our brain's hemisphere interacts in storytelling. 우리가 어떻게 뇌의 반구들이, 그러니까 좌반구, 우반구가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상호작용을 하는지. 아니죠. The deceptive brain, 되게 속이는, 기만하는 뇌
Insights from a split brain patient study. 자, 통찰력인데 뭐로부터의 통찰력입니까? 뇌가 분리된 환자 연구들로부터의 통찰력. 3번 괜찮죠? 3번으로 찍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볼까요? To be creative. 창의적이기 위해서 activate both hemispheres of your brain. 뇌의 양쪽을 다 활성화시키세요. 아니죠. The dominance of the left brain in image processing. 이미지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좌뇌의 지배력?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쉽지 않죠. 이제 정말 고3 난이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2 초반 모의고사와 지금 고2 11월 모의고사를 보면 어떤 글의 길이나 문장의 복잡성이나 내용의 복잡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고2 11월이랑 고3 3월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이 약간 어려웠어요. 어려웠으니까 너무 쫄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번 방학 때부터는 진짜 순특강 계속해서 연습하시면서 구문독해도 꾸준히 하시고 단어도 이제 고3 수준으로 계속 끌어올리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난이도의 상승을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점을 좀 느끼셨다면 이번 시험은 충분히 가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웠던 시험이었어요. 특히 순서 삽입도 어려웠고 문법도 어려웠을 수도 있고 어휘도 어려웠어요. 모든 것들이 어려웠던 이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아, 내가 공부를 이 정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인사이트를 좀 얻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얻고 간다면 이번 시험은 충분히 가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고요.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내신 대비 들어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분이라면 하나하나 내신 대비 잘 준비하시기 바라고 모든 강의에 대한 자료가 다 제공되고 변형 문제가 제공이 됩니다. 퀄리티가 있는 문제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는 내신 강의에서 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세요. 안녕!